안녕하세요. 오늘도 필립의 사연방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제 손에 포복졸도할 만한 사연이 들려 있는데요. 웃다가 눈물을 흘리도록 해드릴 테니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저는 외모로 인해 아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보기도 했고, 외모로 인해 누구보다 많은 비난과 욕설을 많이 들어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모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두 잘 아시죠? 제 사연은 여자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재밌게 들으실 이야기예요. 필립님의 목소리를 타고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길 소망하며 글을 써보겠습니다. 어릴 적 평범해서 예쁘다는 소리를 부모님 말고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흔녀라고들 아시죠? 제 얼굴이 흔하디 흔한 얼굴이어서 대학을 다닐 때까지 남자들에게 대쉬 한번 받아보지 못했답니다. 예쁘고 매력이 넘치는 친구들이 남자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받는 게 많이 부러웠죠. 그래서 예쁘진 않지만 제 자신을 가꿔보기로 하고 운동과 피부 관리,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슴이 남들보다 큰 편이어서 1년 가까이 열심히 운동했더니 몸매가 예쁘게 잡혔답니다. 또 피부과에 필러와 리프팅 같은 시술에 돈을 쏟아 부었더니 전보다 100배는 예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진 외모에 남자들의 대우가 달라지더군요. 학교 동기들 뿐 아니라 선배 남자들까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밥과 술을 사주겠다고 접근을 했고, 사귀고 싶다는 대쉬를 수차례 받게 되었어요. 게다가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생겼어요.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며 3355 저에게 다가와 수다를 실컷 떠들곤 했답니다. 이렇게 노력으로 예뻐지니 그동안 왜 자신을 가꾸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들었고, 지금의 모습보다 더 예뻐져 보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외모가 변하고 사랑을 받으니 욕심이 더 생긴 저는 쌍꺼풀 수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부과가 아닌 성형외과를 가니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요즘 쌍꺼풀 수술은 순식간에 끝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걱정을 하지 않고 병원을 찾았네요. 수술은 금세 끝이 났고 붓기가 빠지고 자연스러워지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예뻐 보였답니다. 이렇게 외모가 또 업그레이드 되자 제 인기는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받아본 고백이 셀 수 없이 많았고,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가서도 상사들에게 많은 대쉬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같이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과는 연애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하고 들어오는 고백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남자를 몇 사귀었는데, 연애 초반에는 하나같이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딱 1년이 지나면 잡은 물고기라는 생각을 했는지 사랑이 식었는지 뜨뜻미지근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남자들은 금세 실증을 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구나 하고 실감을 했죠.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제 나이가 32이 되었어요. 30대가 되는 게 아주 크게 두려웠는데 막상 되어보니 20대와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운동과 외모 관리를 꾸준히 했더니 동안 소리를 들어가며 멋진 나날을 보냈죠. 아니, 20대 때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린 것 같아요. 특히 길을 걷다 보면 번호를 달라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들과 홍대에 놀러 갔는데 멋진 대학생 하나가 저를 어리게 봤는지 어디 학교를 다니느냐며 같이 놀자고 하더군요. 저기 멀리서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달려왔어요. 저는 홍대 다니는데 그쪽은 어디 다니세요? 학교는 8년 전에 졸업했는데 나 32이에요. Are you okay? 아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그쪽은 누가 봐도 대학생 새내기처럼 보인다고요. 민증이라도 보여드려야 하나? 자, 여기 보이지? 진짜네요? 아, 그런데 저 연상도 상관없습니다. 누나 시간 좀 내주세요. 조카뻘 애가 좋다 해주니 고맙네. 저기 학생, 나랑 띠동갑이야.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또래 만나요.
거절하지 마시고 한 번만 만나주세요. 누나 동생으로 시작해서 여보 당신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서 너라고 불러? 빨리 안 가?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씩씩 커서 와 얼른. 이런 재밌는 일이 한 번이 아닌 아주 여러 번 생겼답니다. 변함없이 외모를 관리하니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항상 똑같았고 이런 인생으로 끝까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 남자들에게 대쉬를 받으며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유독 심하게 들이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편의점에서 마주쳤는데 첫눈에 반했다며 제 뒤를 졸졸 따라왔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친구와 만나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가 저희 테이블에 따라 앉았답니다. 친구는 누구냐고 뭐하는 짓이냐고 놀리듯 말했고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요. 아까부터 제 뒤를 졸졸 따라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식당까지 들어와서 제 앞에 앉는 건 심하지 않나요? 이거 스토킹인 건 알죠? 좋은 말 할 때 조용히 일어나서 꺼져주세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한테 반하고 홀려서 무슨 행동을 한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훨씬 더 아름다우시네요. 예쁜 거 알고 있으니까 제 얼굴 몸매 구경 다 했으면 그만 나가세요. 아저씨 같은 남자가 뭐 한둘인 줄 아세요? 아저씨라뇨? 제가 조금 노안이긴 하지만 청년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싱한 총각이라고요. 총각이고 총각김치고 관심 없으니까 좀 꺼져줄래요? 제가 호통을 쳤더니 그 남자가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사라지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예의도 없고 황당하기 그지없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기 길 건너에 지구대가 있던데 신고하면 여기로 바로 올 텐데 좋은 말로 경고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알았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대신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땐 꼭 연락처 주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 그만 가세요 얼른. 그 남자는 아쉬움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신 제 눈앞에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주일 뒤 친구를 만나러 그 남자와 마주친 거리를 걷게 되자 재회하게 되었답니다. 오, 일주일 만에 뵙네요. 저 여신님을 보려고 매일 이 거리를 일부러 걸어 다녔어요. 역시 인연은 만들어가는 거였어. 인연이라고요? 난 공포스럽거든요. 저리 가세요. 따라오면 신고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랑 밥 한 끼 먹어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 시대인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시나요? 저 이상한 남자 아닙니다. 그저 여신님한테 반해서 심장이 고장난 것뿐이라고요. 저에게 대쉬하는 남자들은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길에서 기다리거나 소원이 어떻고 심장이 저떻고 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이상한 놈일까 무서워서 또다시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그 거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제 눈앞에 보이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려고 저희 회사의 다른 회사 직원들이 모였는데 그중 하나가 저에게 여신이라 부르고 길거리에서 무턱대고 기다린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 얼굴을 보자 놀라기도 했는데 반가운 마음도 같이 들었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재량은 없답니다. 여하튼 서로 이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통성명을 하게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김현수 과장이에요. 네. 저는 이지연 대리입니다. 저희는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이름을 듣게 되었네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게 되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바로 업무 회의를 시작했답니다. 이게 인연인지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수 씨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업무를 함께 해야 했어요. 또 일하다 점심 식사도 자주 같이 먹게 되었죠. 물론 다른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수 씨는 회사 안에서는 저를 불편하거나 난감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이전에 짜증나고 무서웠던 감정은 사그라졌어요. 그렇게 2개월간 업무를 같이 하고 잘 마무리가 되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게 되었답니다. 현수 씨는 저희 회사에 들어와 일하는 마지막 날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마음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려고 식당에서 나왔더니 현수 씨가 따라 나왔죠. 지연 씨, 이제 제가 이상한 놈이 아니란 걸 아셨죠? 네? 그럼 저랑 데이트 해주시면 안 될까요? 딱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아직도 저한테 관심이 있던 거예요? 회사에서 별말 하지 않아서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요. 지연 씨가 불편할까봐 참고 있던 겁니다. 오늘을 끝으로 다시 못 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애긴장이 타네요. 지연 씨, 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돼요?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네,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번에도 거절하시면 다신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쩌면 진짜 제 인생 운명의 상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이튿날 현수 씨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데이트를 하자고 말이죠. 나쁜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되었으니 식사라도 한번 해볼 생각이었죠.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과 말들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인성도 바르고 배려심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제가 본 남자들 중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격은 회사에서 같이 일했을 때부터 느꼈는데 데이트를 해보니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현수 씨는 저와의 데이트가 마지막이면 어떡하나 하는 심정의 눈빛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소년처럼 순진하고 귀여운 모습을 계속 보였답니다. 왜 이렇게 벌벌 떨고 그러세요? 이마에 땀까지 흐르네? 왜긴요. 오늘이 지연 씨와의 마지막일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죠. 내 인생 최고의 날인데 긴장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아니니까 긴장 풀어요. 앞으로 자주 볼 사이가 될 건데 이렇게 맨날 긴장하실 건 아니죠? 제 대답에 현수 씨는 잠시 넋을 잃고 있다가 이내 두 팔을 하늘로 올리고 아싸 성공했다. 여신님 지연 씨랑 만나게 됐다. 김현수 봉 잡았다 라며 행복한 목소리로 마음껏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렇게 저와 현수 씨는 연인이 되었고 여느 연인처럼 예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현수 씨는 2년 동안 저를 공주님처럼 대접해 주었어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쁘게 봐주는 사람이었고 추리닝을 입어도 예쁘다고 사진을 찍어주는 멋진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짜증을 내고 화가 나면 다 받아주는 마음 넓은 남자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 고맙고 감사했죠. 그래서 현수 씨의 프로포즈에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주었네요. 얼마 뒤 현수 씨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과 시누이가 될 여자가 환대를 해주셨답니다. 현수 씨에게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느냐며 정말 마음에 든다는 말씀을 연신하시면서 말이죠. 어머, 지연 씨 진짜 예쁘다. 난 비너스가 들어오는 줄 알았잖아. 와, 이 언니 얼굴만 예쁜 게 아니네. 몸매 지리는 거 보소. 언니, 진짜 우리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거 맞아요? 혹시 대역 알바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수 씨랑 2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저 맞습니다. 두 분 다 절 예쁘게 봐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감사해요. 우와, 목소리도 완전 개섹시해. 이런 여신이 내 올케가 된다니. 아가씨도 예쁘신데 왜 그러세요? 아니요, 언니에 비하면 저는 오징어 꼴뚜기예요. 언니, 얼굴은 닮을 수가 없어도 몸매는 닮을 수... 아니구나. 벌써 나랑 가슴 사이즈부터 다르네. 그래도 관리하는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가씨 몸매도 좋으신데? 그래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운동도 다니고 피부샵도 같이 다녀요. 정말요? 나야 완전 땡큐죠. 지연씨, 나도 가르쳐줘.
나 싱글인 건 알지? 황혼, 재혼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나도 좀 예뻐져 보자. 엄마도 참 주책이야. 처음 인사 온 며느리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니에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 예뻐질 준비하세요, 어머님. 그렇게 시댁에 인사하러 가서 칭찬만 줄줄이 듣다가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현수 씨를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인상도 좋고 사람 됨됨이도 확실한 것 같으시다며 예쁘게 살아보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쁘다며 바라는 거 하나 없다는 말씀을 연거푸 하셨어요. 예단은 아예 생략하자고도 하셨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해 살림을 차렸어요. 시댁이 저희 부부의 회사와 가깝기도 하고 시댁 식구들을 자주 뵙고 지내고 싶어서 그리로 정했죠. 또 손맛이 좋으신 시어머니께 음식과 살림을 배우려는 마음도 컸답니다. 그렇게 시댁에 찾아가면 시모와 시누이는 저만 보면 난리였답니다. 어머, 우리 비너스 왔니?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아름답구나. 눈이 부셔요, 새언니. 여신이 강림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어머님, 아가씨 그만 좀 띄우세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겁난다고요. 아니 왜? 비너스를 비너스라고 부르는 게 잘못된 거니? 맞아요. 언니는 여배우보다 잘났다고요. 미모에 몸매, 머릿결, 분위기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다고요. 두 분이 하도 예쁘다고 해주셔서 제가 피부과 진료 끊어놨어요. 다 같이 가서 관리 좀 받아볼까요? 어머나, 그게 정말이에요? 거기 가서 관리하면 언니처럼 후광이 생기는 건가요? 비너스야, 나 거기 가서 관리 받으면 새 시집 갈 수 있는 거니? 너만 믿으마. 그럼요. 여자는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얼른 준비하고 나오세요. 두 사람이 저에게 무한한 애정을 주셔서 이런 식으로 피부과를 모셔가기도 했고 필라테스 샵을 끊어서 함께 운동을 즐기기도 했답니다. 관리를 하다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에 띄게 예뻐지셨고 두 사람 모두 만족하셨어요. 게다가 예뻐진 덕에 시누이는 물론 시어머니까지 애인이 생기셨습니다. 모든 게 제 덕이라며 두 모녀는 시집에 와서 저 대신 살림을 봐주기도 했고 냉장고에 맛있는 반찬과 음식들을 꽉꽉 채워주었답니다. 이런 감사한 결혼 생활을 3년 동안 지속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사이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37이 되도록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해서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아이는 쉽사리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조금 우울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40 넘어서 아이를 낳아도 전혀 늦은 게 아니라고 위로하며 한 번도 임신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특히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면 잠자리도 제대로 못하고 몸매가 망가질 것 같으니 평생 이대로 둘이서 살자고 하더군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살을 찌면 싫어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며 임신 걱정을 하는 저를 위해 해주는 말이라고 했답니다. 생각을 곱게 해주고 말을 참 예쁘게 해주는 남편을 만났으니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했네요.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한 30대 후반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했던 제 몸이 조금 망가졌어요. 운동을 부족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일한 탓이었는지 목과 허리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디스크가 심하다며 운동을 중지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동을 끊고 물리치료와 약을 복용했는데 그때만 잠시 괜찮다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를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아팠죠. 이렇게 가다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수술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디스크 수술을 하면 후유증이 상당하니 먼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보며 치료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하면서 말이죠. 세상에 완벽한 치료가 어디 있겠나 싶은 생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결정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가며 지내봤더니 신기하게도 씻은 듯이 나은 기분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어요. 전처럼 강도 높게 운동을 하진 못하지만 조깅과 스트레칭 정도로 건강 관리를 했고 남편과 다시 건강하고 뜨거운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이는 저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하루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은 건너뛰자. 우리 이번 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잖아. 안 돼. 지난 몇 달 동안 당신 허리 아프다고 실컷 굶었단 말이야. 그때 못한 거 다 채울 거니까 뒤로 내뺄 생각하지 마. 나 지금 나흘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 제발 나를 하루만 놔주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당신도 좋지 않아? 내 친구들은 의무 방어전을 피하려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난리들이라고. 이렇게 건강한 남편을 둔 걸 복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오늘까지 뜨겁게 보내고 내일이랑 모레는 쉬자. 그러니까 여보, 우리 시작해볼까? 그럼 내일 하루는 쉬는 거다. 내일은 나 건들지 마. 스테로이드 주사 덕분에 그이와 저는 변함없는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만큼이나 왕성한 성욕이 있어서 매일 괴롭혀주는 게 좋았네요. 주사 치료를 한 달 정도 했을 땐 아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3개월이 지나자 상상도 못한 부작용이 제 몸에 찾아왔습니다. 스테로이드가 근육을 강화하고 식욕을 돋게 하는데 먹는 걸 멈추지 못하고 틈만 나면 음식을 입에 집어넣었어요. 참으려고 해도 손과 입이 머리를 지배해서 본능적으로 먹기만 했죠. 그리고 체질이 바뀌었는지 먹는 대로 살이 찌고 근육이 붙어서 제 몸은 점점 커졌답니다. 서서히 찐 거면 주변에서 놀라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불어난 체중에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살이 찐 거야? 배 나온 것 좀 봐. 평생 살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심해? 몰라. 스테로이드 부작용인가 봐. 먹는 거 이상으로 살을 쪄서 아주 죽겠어. 얼굴도 지금 엄청 커졌어. 달덩이 호빵맨이 따로 없다고, 여보. 나가서 조깅 좀 하고 와. 뭐야? 지금 나 살쪘다고 타박하는 거야? 일시적인 부작용 현상인데 이것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이 찌면 좋은데 얼굴이랑 뱃살만 쪄서 하는 소리야. 당신 건강 챙기라고 조언해주는 것뿐이라고. 내 걱정해주는 거 맞지? 알았어. 나가서 한 바퀴 뛰고 올게. 그리고 다녀와서 당신이랑 같이 운동하자. 침대에서, 알지? 그게.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되겠어. 그냥 동네 2바퀴 뛰고 들어와. 그이가 컨디션 탓을 하며 저를 피하는 거라 했지만 제 출렁이는 살들 때문에 피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살이 기하급수적으로 찌게 되니 침대에서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잠을 자더라고요. 저의 변한 모습도 똑같이 좋아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 역시 남자였는지 시각적인 매력이 떨어지니 바로 반응했답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늘리며 치료를 해봤는데 비율이 이상해졌답니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와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었어요. 거미형 비만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몇 달 전 입고 다니던 55 사이즈는 죄다 맞지 않아서 99 사이즈 옷을 사야 했어요. 늘어나는 체중은 멈출 줄 몰라서 한국 옷은 맞는 게 없어 이태원에 가서 특대 사이즈의 옷을 사서 입었답니다.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고 깨달아 앞으로 살을 더 찔게 걱정이 돼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제가 겪은 부작용이 외인성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에 스테로이드가 호르몬을 과다하게 의사 선생님께 먹는 약으로만 참아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주사 치료를 그만두었더니 허리와 목은 전처럼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는데 체중이 과해지다 보니 통증이 배로 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스테로이드에 의존하게 되었고 제 살을 멈출 줄 모르고 쪘어요. 이에 남편은 저를 피하다 못해 가까이 붙기라도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아우, 뭐 하는 거야? 징그러우니까 저리 가. 왜 그래? 그냥 내 자리에 누운 것뿐이야. 그럼 사이즈가 늘어서 선을 넘어온 거야? 이야, 당신 대단하다. 말 나온 김에
나랑 자리 바꿔서 자자. 당신 쪽 침대 스프링만 푹 꺼져서 밸런스가 맞지 않아. 미끄럼틀을 타도 되겠다니까. 이씨, 아주 말을 개떡같이 하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살 좀 쪘다고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되는 거냐고.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당신 돼지 되니까 예민해졌네? 뭐? 돼지? 언제는 여신이라고 하더니 살 좀 쪘다고 돼지라고 놀려? 당장 취소해. 알았다. 돼지 취소하고 고릴라 할게. 아니다. 코끼리가 낫겠다. 아, 이 둘을 더해서 코릴라라고 하면 좋겠는데. 어이, 코릴라. 자리 바꿔서 자자. 침대 수평을 맞춰야 하니까. 이 남자가 정말 당신 혼 좀 놔볼래? 화가 난 저는 바로 남편을 침대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밀었는지 그의 몸이 저만치 날아갔답니다. 코릴라가 사람 잡네. 아우, 여리여리한 글래머가 어쩌다 저렇게 된 거야. 아유, 나 소파에 가서 잘 테니까 혼자 넓게 자라, 코릴라.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것보다 더 심한 막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살림을 도와주시고 냉장고를 항상 가득 채워주시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젠 욕을 가득 채워주셨죠. 넌 봐도 적응이 안 된다. 저 출렁 있는 뱃살 좀 봐. 너 양말은 신을 수 있니? 살에 파묻혀서 몸을 제대로 굽히지 못하게 생겼다고. 오빠가 코릴라라고 그러더니 딱 맞는 별명이네. 언니,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이젠 비너스가 아니라 비만 쓰네. 어머님, 아가씨까지 왜 그러세요? 제가 살을 찌고 싶어서 찐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쿠싱 증후군에 걸린 거라고요. 아픈 사람 가지고 그렇게 놀리는 거 아니지 않아요? 아이고, 아픈 게 무슨 벼슬이라고 이렇게 당당할까? 네가 코끼리 고릴라가 된 건 의지가 부족해서야. 관리를 소홀히 한 네 정신 상태가 빠져서 그런 거라고. 제 화를 돋구길래 방으로 향해 몇 걸음 걸었더니 시누이가 화들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어머, 집이 울려요, 언니. 밑에 집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코끼리가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어야 해요? 내가 밑에 집에 살았으면 당장 이사를 가고 말 거라고요. 아가씨, 자꾸 선 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 좀 하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 코릴라한테 한 대 맞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살려주세요, 언니. 시누이는 낄낄거리며 실컷 조롱하더니 냉장고를 열어 제가 사다 놓은 한우와 삼겹살들을 꺼내 챙기더군요. 언니, 이거 다 먹으면 코릴라가 아니라 킹콩이 되겠어요. 우리가 언니 킹콩 되는 걸 막아줘야겠어요. 냉장고 봐라. 이렇게 처먹어대니 살이 안 찌고 배기겠냐? 이거 다 압수니까 넌 풀이나 먹어라. 그리고 집 좀 치워라. 네 꼴이랑 비슷해서 돼지우리가 따로 없다니까. 어머님, 청소 매일 하거든요. 이 정도면 깨끗하잖아요. 이게 깨끗하니? 안 되겠다. 온 김에 너 몸 좀 굴려야겠다. 빨리 손걸레 빨아와라. 앞으로 청소기 금지, 식기세척기 금지다. 몸을 움직여야 살이 빠지니까 얼른 손걸레부터 잡아라. 그래서 깨끗한 집을 다시 한번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했더니 두 모녀가 제 땀을 보며 희롱하더군요. 엄마, 언니 육수 흘린다. 보기만 해도 엄청 짜 보여. 얼른 대야 가져와라. 저거로 국수 삶을 때 육수로 쓰면 딱이겠다. 간이 짭조름해서 소금 간을 할 필요가 없겠다고. 엄마, 그런데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 쉰내가 풀풀 나서 썩은 내가 난다고. 아, 이 썩은 시궁창 냄새가 쟤한테 나는 거였느냐? 코끼리나 고릴라가 실제로 보면 냄새가 심하다는데 역시나 그랬군. 내 아들은 저 냄새를 맨날 맡아가면서 사는 거지? 으휴, 걔 인생도 참 불쌍하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만들 좀 하시죠. 나중에 다시 살 빠지고 예뻐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코릴라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너의 그 징그러운 살들이 쉽게 빠지겠느냐? 내가 보기엔 관에 들어갈 때까지 안 빠질 것 같다고. 엄마, 그런데 언니한테 사이즈가 맞는 관짝이 있을까?
특수 제작을 해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두 모녀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희롱과 조롱, 비난 질색을 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감히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거냐며 훈계를 하시더니 제 볼에 살을 꼬집더라고요. 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게 봐줬더니 기어오르고 있네?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셨으면 이러지 않죠. 저도 사람입니다. 나쁜 말 들으면 화도 나고 발끈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아, 그랬니? 미안하다. 난 고릴라인 줄 알았어. 말하는 고릴라. 끝까지 저를 희롱하더니 깔깔거리며 두 모녀가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이런 노리개 취급하던 시모녀는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발끈해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허리와 목 디스크가 더 심해지고 몸이 점점 곪아가는 게 느껴져서 회사를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이 재빠르게 시모녀에게 알려 저를 더 괴롭게 만들더군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쉬는 동안은 저희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시댁 살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넌 몸을 움직여야 해.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살이 빠진다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희 집 살림 봐줬던 거 기억하지? 이제부터 갚는 거라 생각하고 네가 우리 삼시세끼를 책임져라. 네? 삼시세끼요? 뭘 그렇게 놀라니?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결정한 거야. 우리 집에서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다시 비너스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거절할까 생각했지만 이내 복수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편 아침을 챙겨주고 바로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단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며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어요. 저를 부려먹고 싶어 하시니 먼저 장단을 맞춰드린 거죠. 그러자 시모녀는 놀려먹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희롱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점심상을 차리고 거실에 앉아 놀고 있는 모녀에게 밥 먹으라고 전화로 몇 걸음을 걸었더니 제 움직임에 집이 지진이라도 난 듯이 소파에서 앉은 채로 점프를 뛰며 조롱했습니다. 아이고, 난 지진이 난 줄 알았네. 몸이 절로 허공에 뜨길래 큰일이 난 줄 알았다고. 엄마, 방금 지진 아니었어? 그러고 보니까 집이 기운 것 같아. 언니 있는 쪽이 주저앉은 것 같다고. 그만들 하시고 오셔서 점심 드세요. 준비 다 됐습니다. 두 모녀는 학교 일진들이 뚱뚱한 동급생을 괴롭히는 일진들 같았습니다. 덕분에 제 화는 날이 갈수록 쌓여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말에 남편을 혼자 두고 시댁에 갔다가 장을 보러 나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남편이 차려입고 나온 걸 보게 되었답니다. 주말에 누굴 만나러 왔나 궁금해서 조용히 뒤를 따라가 봤더니 한 카페에 들어가더군요. 거기서 예쁜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열려있는 카페 문 옆에서 대화를 들어보았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저한테 반했다고 여러 번 쫓아다니셔서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한 게 처음입니다. 얼마 전 혜진 씨한테 반하고 홀려서 무슨 행동을 한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까요. 혜진 씨는 진짜 여신님 그 자체예요. 마치 비너스 같습니다. 정말요? 제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여신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오늘의 만남이 저에겐 꿈 같은 일이에요. 저 벌써부터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혼하신 분은 아니죠? 저나 현수 씨나 나이가 조금 있어서 괜히 걱정이 되네요. 저 총각입니다.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뭐 저도 현수 씨가 마음에 드니까 한번 사귀어봐도 좋겠네요.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저를 처음 꼬셨을 때 했던 말과 행동 그대로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여자를 만나왔고 바람까지 피워온 거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이는 하는 짓이 기가 막히고 화가 나긴 했지만 질투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뚱뚱해진 저에게 조롱과 희롱을 심하게 해대서 이미 정이 떨어져서 그런지 복수할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저는 남편과 곧 상간녀가 될 여자의 사진을 찍고 조용히 시댁으로 돌아가 밥을 차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죠.
식사와 살림을 실컷 한 저는 거실 바닥에서 에어로빅 동영상을 틀고 운동을 했답니다. 이윽고 방에 있던 시모녀가 나오더니 제 모습을 보며 비아냥대는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북한에서 핵을 쏜 줄 알았네.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네가 운동을 하는 거냐? 코릴라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야? 네, 오늘부터 살을 빼기로 작정했거든요. 운동하는 걸 뭐라 하지 않겠는데 집안이 너무 많이 울린다. 바닥에 매트라도 깔고 해라. 새언니, 짐승에서 사람이 되려고 발악을 하는군요. 내가 요가 매트 가져다 줄 테니까 그거 깔고 하세요. 파이팅! 신우이가 바닥에 매트를 깔아줬지만 저의 육중한 몸이 점프를 뛸 때마다 심하게 울렸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 찾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돌려보냈죠. 저에게 운동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럴 생각이 없던 저는 멈추지 않고 에어로빅을 이어갔습니다. 30분 정도 더 뛰다가 첫 시작은 이걸로 만족하기로 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날씬하고 예쁜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여자와 잘 되길 바랐답니다. 그래야 제 복수가 수월할 테니까요.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시댁에 건너가서 밥을 차리고 청소와 빨래를 마친 후 에어로빅을 시작했답니다. 시모녀는 시끄럽다고 저희 집에 가서 하든지 밖에서 하라고 했는데 한 귀로 흘려버리고 집안을 크게 울리며 신나게 뛰었습니다. 이윽고 제가 예상한 대로 아래층 사람이 찾아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과를 해서 내려보냈는데 제가 멈추지 않고 운동을 했더니 아래층, 옆집, 위층 사람들이 같이 찾아와 따지더라고요. 아니, 집에 무슨 코끼리라도 키우는 거예요? 건물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다고요? 죄송합니다. 주의할 테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또 시끄럽게 굴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네네,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주민들을 돌려보내자 저는 씩 웃고 오늘의 운동을 끝마쳤습니다. 시모녀가 집에서 운동 금지령을 내렸는데 다음 날도 똑같이 신나게 에어로빅을 했답니다. 이때부터 저는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터라 시모녀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곤욕을 치르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급기야 더 이상 시댁에 오지 말라며 분노하더라고요. 너 이제 우리 집 그만 와라. 너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쫓겨날 판이라고. 어머, 전 어머님 조언대로 운동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요. 그 운동을 왜 내 집에서 하느냐 말이야. 네 집 가서 뭘 하든지 신경 안 쓸 테니까 내일부터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게 얼마나 기쁜데 이걸 그만두라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운동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안심을 하고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최후의 날이 될 거라는 걸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남편이 외출을 하려고 하자 제가 붙잡았습니다. 바람을 피우러 가는 걸 뻔히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말했답니다. 여보, 약속을 좀 미뤄. 점심에 내가 장어 구워줄 테니까 저녁에 가라고. 장어? 중요한 약속이라 안 되는데. 시간을 조금 늦춰서 만나면 되잖아. 대신 외박을 해도 이해해줄게. 그래? 하긴 오늘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하고 술자리가 길어질 것 같기는 하니까 당신 말대로 늦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이가 장어를 먹고 무슨 짓을 할지 예상이 되었지만 모른 척하고 같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시댁에 가서 살림을 하고 식구들에게 최후의 만찬인 장어를 구워주었습니다. 저 역시 배가 터지도록 먹었죠. 큰일을 앞두고 있었으니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모든 정리가 끝이 나자 거실 바닥에서 쿵쿵 뛰어가며 에어로빅을 시작했고 식구들은 기겁하며 말리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엄마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더니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바로 이해가 된다. 코릴라가 뛰어대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 지금 집이 흔들리고 있다고. 당장 멈춰. 새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집 무너지게 생겼다고요. 아이고야, 내가 첫 꼴을 보느니 내 밥은 내가 챙겨 먹고 말지. 예, 당장 그만두고 나가. 저는 식구들을 향해 씩 웃고는 다시 에어로빅을 이어나갔습니다. 식구들은 짜증과 화를 내며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제 몸을 건들지 말라고 경고의 말을 남겼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요. 제가 경고의 말을 끝내자 초인종이 바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주민 몇몇이 항해로 와서 잠시 동작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더 오바해서 쿵쿵 뛰어가며 운동을 했죠. 이에 식구들은 제 팔과 다리를 잡고 그만하라고 악을 썼답니다. 그만 좀 해, 이 돼지 코끼리 오라옹탄 고릴라야! 어우, 힘이 너무 세서 우리가 밀리네. 이 킹콩 같은 아줌마야, 그만 좀 뛰어대고 나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 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싸대기 갈길 줄 알아. 내가 여자는 못 때려도 너는 개패듯이 패줄 수 있거든, 이 고릴라야! 남편이 저에게 손을 올리자 빵빵하고 출렁이는 저의 배로 시원하게 배치기를 날려주었습니다. 그이는 제 배치기에 5m는 좋게 날아가 버리더군요. 이어서 시모녀에게도 배치기의 맛을 보여줬더니 저만치 멀리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나게 쿵쾅거리며 자리에서 뜀박질을 했답니다. 그러자 아파트가 얼마나 심하게 울려댔는지 진짜 지진이 난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고 집에서 휴식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동단결을 하고 시댁으로 몰려왔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어 만족하며 뛰어대다가 이내 제가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0명의 주민들이 왜 이렇게 소란이냐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쿵쿵 뛰어댄 건 여러분을 이 집으로 불러드리려고 한 짓이에요. 불쾌하셨겠지만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저는 먼저 흥신소에서 전달받은 남편의 불륜 사진을 한 장씩 나눠주며 제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이어서 시모녀가 저에게 돼지 코끼리 코릴라라고 조롱과 희롱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시모녀와 남편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다가 아파트 동 대표들과 회장까지 호출해서 시댁에 모두 집합했답니다. 그 아파트에 경찰도 있었고 판검사,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까지 있더라고요. 모두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하는 걸 돕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주민은 저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시댁을 엿 먹여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 외도는 물론 인격 모욕과 희롱의 죄로 위자료로 시댁을 패가망신시켜주겠다고 통보했답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게 되어 아주 만족하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헛개비라도 본 것 마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위해 준비한 자료와 도와주겠다는 주민들까지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는 이제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될 거라고 경고하고 주민들과 시댁에서 나가려는데 시모녀와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뻔한 사과의 말과 다시 잘 살아보자는 말이었는데 제가 이를 받아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새아가, 우리가 미안하다. 우린 그냥 정겹게 별명을 부른 것뿐이야. 이게 어떻게 고속감이 되겠니? 아니다. 장난이었어도 그러지 말아야 했어. 새아가, 용서해다오. 우리 좋게 대화로 풀면 안 될까? 새언니, 진짜 죄송해요. 장난으로든지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걸 몰랐어요, 언니.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우리 한 식구인데 이렇게 끝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만회할 기회를 주세요. 여보, 바람 피운 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당신이 변하니까 자꾸 눈이 다른 데로 가더라고. 과거는 잊어주고 용서해줘. 앞으로는 당신만을 사랑할게. 맹세한다고. 새 짐승 새끼를 내려다 보니 아직 매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씩 웃으며 말했어요. 다들 왜 무릎을 꿇고 그러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요. 그럼 우리 봐주는 게냐? 알았다. 얼른 일어들 나자. 식구들이 나란히 서자 저는 배치기를 한 대씩 날려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멀리 쭉 날아가다가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연병들을 하네. 그러니까 잠자는 코끼리의 코릴라의 코털을 왜 건드려? 니들 같은 암덩어리들은 싹 없애버려야 해. 그제야 속이 좀 후련했어요. 저는 주민들과 같이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변호사님이 알아서 이혼 소송 준비를 해주셨고 재판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게 해주셨어요. 너무 많아서 놀랄만한 금액이었죠. 또 주민들은 인맥을 활용해 남편의 회사 간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입김을 불어넣어서
퇴사는 고사하고 다른 곳에 취직을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로 올렸답니다. 또 시모녀는 아파트 주민들이 매일 꺼지라고 시위를 펼치자 버티지 못하고 이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나나 싶었는데 시댁 짐승들은 더한 생지옥에 떨어졌답니다. 집과 돈을 잃은 남편은 시모녀와 합가해서 작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취직이 안 된다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대요. 하지만 예상대로 사업장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고 망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돈 문제로 속이 썩은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끙끙 앓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탓인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시누이는 어려운 상황에 시집을 갔는데 저처럼 살이 찌면서 신우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네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업 실패와 많은 부채로 힘들어하며 지내고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인생을 하직했다네요. 이 소식 역시 저에겐 한치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모든 건 인과응보이고 사필귀정이었으니 쌤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쿠싱 증후군으로 쪘던 살을 모두 뺐어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운동과 재활치료를 열심히 했더니 디스크도 전보다 나아졌고 더 이상 스테로이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예뻐진 저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있었답니다. 최악의 결혼 생활을 했으니 결혼할 마음은 쥐똥만큼도 없고 연애만 실컷 하면서 멋지게 살기로 다짐했어요. 외모로 인해 제가 겪은 사건들 참 기가 막히셨죠? 그래도 참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니 시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건강하게 그리고 겉모습이 어떻든 저의 내면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을 때까지 연애를 실컷 해보렵니다. 오늘의 사연자님 이야기를 읽어보니 저 역시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현올림에 끝이 아주 쌤통이네요.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죠? 그럼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사연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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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